어제 평창 평화제전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한 동계 패럴림픽이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사상 최대 규모와 최고의 흥행을 거둔 대회였으며 북한의 첫 참가 신희연 선수의 동계 패럴림픽 첫 금메달을 비롯해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동메달 쾌거 등으로 패럴림픽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등 여러 의미와 기록을 남긴 대회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남북 대화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화합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낸 대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해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벅찬 감동을 전해준 각국의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여준 선수들의 불굴의 의지는 동등한이라는 뜻의 패러럴과 올림픽의 합성어인 패럴림픽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신체적 조건에 따른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얼마나 편협한 인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었다면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평등올림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끝으로 평창올림픽 패럴림픽까지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보여준 강원도민 여러분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평창에서 불어온 평화의 바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4월, 5월 한반도 전체에 퍼져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도록 정부 여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을 사실상 국회 협상의 데드라인인 26일로 연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요청했습니다. 국민 개헌을 위해 국회가 중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안 발의와 총리 중심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방선거 동시투표로 6월에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문속임에 불과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책임 총리제 주장도 분권 대통령제라고 쓰고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 읽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 시대 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국민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화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분권 개헌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민과 지방을 위한 기본권과 분권의 강화. 두 번째, 삼권 분립의 정신을 명확하게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의 강화. 세 번째,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든 정당이 가장 높은 합의 수준으로 약속했던 시기조차 한 정당의 논리로 이행되지 않으면 개헌은 그대로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야 합의 국회 개헌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지금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와 발의 일정 조정 검토 등 국회 개헌안 존중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보장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도 행사하지 말라는 목리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빨리 개헌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논의의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안팎으로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범죄 공소시효 강화 등 성폭력 처벌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무려 139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규에 국회는 신속히 입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 못한 민생 법안들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장사할만 하면 높은 임대료 폭탄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해 공용 유통재벌로부터 상권 초토화를 막고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건설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 등 다수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시급한 법들이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더는 미루지 말고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 주제인 지방분권 개헌 흐름에 발맞춰서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중앙정부 상부의 지방이양률은 약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이양 사무를 결정하더라도 지역 사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지방이양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서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시급하게 제정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협상을 해나가는데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 개시 조건을 붙여서 막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야당의 개헌 협상 태도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였습니까? GM 국조특위하자. 상임위에서 미투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 태도입니다. 협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당이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오늘부터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